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발복에 관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발복. 다들 복 받기를 원하시죠? 저도 사주간명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다 저에게 물어보시는 내용이 제가 언제 좋아지냐라는 것입니다. 자, 언제 좋아질까요,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이걸 기본적으로 사주팔자를 분석할 때, 즉 대운과 세운이 존재를 합니다. 기본적인 팔자의 그릇 또한 있겠지요. 8개의 글자가 기본적으로 놓여 있고, 자, 이것은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낳았다. 자,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고정이라는 겁니다. 고정. 바꿀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대운과 세운이 존재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고정이라 치고, 자, 대운에서 예를 들면 좋은 운이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쓰면 좋겠네요. 대운과 세운이 존재를 하는데, 대운이 좋을 때가 있고 세운이 좋을 때가 있고요. 대운이 나쁠 때가 있고 세운이 좋을 때가 있고, 대운이 나쁠 때가 있는데 다시 대운이 좋을 때가 있는데 세운이 나쁠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대운도 나쁘고 세운도 나쁠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어떨 때가 가장 좋겠습니까? 자, 아무것도 없이 가장 좋은 구간이 4분의 1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뭔가 팔자가 잘 풀려간다? 기본적으로 좋은 팔자의 운명의 그릇을 타고나신 분들은 계속 좋은 그릇으로 막 역동적으로 잘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틀에서 봤을 때 대운과 세운의 영역에 봤을 때는 4분의 3은 힘든 구간이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잘 살고 싶어 하시고 좀 더 내가 개운, 뭔가 좋은 복 받을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전국 지명 사전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원인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고정으로서 바꿀 수 없는 영역이 있고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영역은 뭐가 있죠? 즉 팔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바꿀 수 있는 영역은 또 어디 있을까요? 바꿀 수 있다. 자, 이 영역을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천, 지, 인. 자, 이 세 가지가 뭔가 맞아져야 원래 발복이라는 것이 잘 된다는 것이죠. 자, 하늘에서 뿌려지는 기운은 보통 대운으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대운. 즉 하늘의 그 기운을 너에게 이렇게 이 삶을 사는 동안 이렇게 10년 단위로 운을 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럴 경우에 내가 크게 내외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외론.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 국내가 나에게 힘든 운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즉 해외로 가라는 것이죠. 해외로. 자, 이렇게 하니까 모든 분들이 다 해외로, 예전보다는 뭔가 해외로 나가는 게 굉장히 많이 편리해지긴 했습니다. 코로나 때 빼고요. 자, 그래서 해외로 가는데, 해외 인자가 기본적으로 팔자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발복이 크더라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내가 뭔가 임수나 계수나 해수나 자수나 아니면 축토, 그 다음에 원숭이 신자, 자, 이런 글자들이 내가 뭔가 합해지거나 해서 들어올 때, 그럴 때는 해외에 나가서도 뭔가 복을 이룰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외에는 조금 어려운 경우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대운에서 안 좋을 경우에는 내외론에서 국내가 아니라 해외, 즉 물 건너갔다라는 의미는 내가 국내에서는 낮이라면 해외에서는 밤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즉 내가 양이 너무 힘들다면, 음을 써야 된다면 음이 있는 해외에 가서 내가 모든 것을 구한다라는 뜻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복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지라는 것은 뭐냐면 땅의, 터의 기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터의 기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양이 강한 팔자입니다. 양강. 즉, 예를 들어서 5월에 태어나서 너무 더운 계절에 태어나서 양이 강해서 내가 음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음을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목화지명에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더워 죽겠는데 목화지명이니까 더 더워지겠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힘든 일이 더 가중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는 터라도 내가 음의 터인 금과 수의 지명에 따라 살면 조금 더 수월함이나 어려운 음도 극복이 좀 더 잘 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국 지명 사전을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인의 기준인데, 자, 이거는 인기라는 거죠. 인기라는 것은 기본적이라 뭐 도화살이라든지 목욕지라든지 홍염살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뭐 지칭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개운법은 장명, 즉 성명학으로서 그 모양을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있더라는 것이죠. 자, 제가 모든 분들이 양이 강한데 음을 사용한다 이렇게 하니까 다들 생뚱맞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이죠. 가장 쉽게 우리 사는 것, 즉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 역학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음과 양의 조화라고 보십니다. 조화. 기본적으로 음양이 조화롭게 되어 있어야지만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낮과 밤이 존재한다고 하죠. 하루에도 낮과 밤이 존재를 하는데, 자, 낮만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 있겠습니까? 즉, 사막에 오아시스도 없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이 있을 수가 없겠죠. 즉, 살아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즉, 밤만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극지방이라는 거죠. 극지방. 북극이나 남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들이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즉, 양과 음이 실제로는 조화가 되어야지만이 생명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이걸 팔자에 대입해보면 내가 만약에 양이 강하다면 그 짝이 무엇입니까? 음을 내가 무기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기로. 이것이 팔자를 보는 핵심 논리인데, 이 무기의 글자가 훼손되지 않도록, 즉 내가 사는 터라도 음의 터에 살고 있으면 그 터의 기운에 의해서라도 조금 더 발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양의 기운이 강해서 목화지명에 사는 것보다 금수지명에 가면 내가 더 살기가 좋다는 것이죠. 아, 그럼 이제 알겠다. 그러면은 발복이라는 것이 터의 기운을 갖다가 나에게 유리한 기운으로 살면 좋겠구나. 자, 이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럼 우리가 산다는 게 우리가 혼자만 삽니까? 가족이 삽니까? 혼자가 살 때는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 즉, 양이 강하다면 금수 지역에 살고, 그죠? 음이 강하다면 목화지명에 가서 살면 나에게 유리한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혼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되지만,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나와 와이프가 있다는 것이죠. 자, 나와 와이프가 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둘 다 양강이거나 둘 다 음강일 경우에는 참 쉽습니다. 자, 요 조건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그런데 나는 예를 들어서 양이 강한데 우리 와이프는 음이 강한 팔자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딜레마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섞인 지명이죠. 섞인 지명. 자,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부각을 해서 둬야 될 게 뭐냐면, 보통 이 나라는 개념이 뭐냐면
남자라는 겁니다. 남자. 왜?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남자 우선으로 그 지명의 오행의 보조의 글자를 써주면 좋고, 그게 아니면 같이 목수라든지 아니면 화금이라든지, 그지? 여러 가지 글자의 조합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명에 가서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런 지명들을 도대체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자, 거기에 관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지명은, 자, 첫 번째는 지명이에요. 터라는 거죠. 터. 이 터라는 것은 첫 번째는 내가 사는 부동산일 수도 있고, 즉 집터라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직장 또는 사업체.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볼 수 있다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여행을 갑니다. 여행. 자, 부동산 집터에서도 나에게,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는 게 기본적으로 잠은 뭐 8시간 이상은 잘 수가 있겠죠. 보통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보통 한 8시간 됩니다. 너무 뚱딴지 같이 저는 집에서 1시간, 2시간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보통은 한 8시간 정도로 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8시간의 기운을 내가 집터, 조금 더 도움을 받는 그러한 오행이 있는 터에서 살면 어떻겠습니까? 도움이 많이 크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집터 부동산이라는 게 집터뿐만 아니라 또 내가 임대업을 한다. 제가 많이 관찰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양이 강하신 분이 목화지명이 있는 곳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항상 말썽이 되고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자, 이런 것을 보듯이 임대업을 할 때도 내가 양이 강하다면 금수지명에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수월하고 재물벌이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부동산이라든지 직장, 사업체, 여기는 굉장히 오래 있죠.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터는 더 중요하겠죠. 그런 곳에 터를 잡으실 때도 내가 목이냐 화냐 금이냐 수냐, 자, 이런 것에 의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오행의 터전으로 가시는 게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을 가서 내가 하려는 게 뭡니까? 충전이죠. 충전. 힐링을 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내가 양이 강한데 목화지명에 뭔가 여행을 가니까 오히려 갔더니 더 안 좋더라는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도 내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지명이 있는 그쪽에 가서 여행을 하고 오면 오히려 더 유리해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책을 그냥 단순히 뭐 지명만 나와 있네 이렇게 역학자 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자, 요것을 활용해서 내가 부동산 집터를 구할 때도 활용을 하시고, 사업체를 구할 때도 활용을 하시고, 특히 여행을 다니실 때도 활용을 좀 많이 하셔서 좀 더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커뮤니티에 혹시 올려주시면 제가 잠깐 짬을 내서라도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